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 문제입니다. 미국은 다인종 사회고 또 인종마다 선거 이슈를 보는 시각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버니 샌더스가 뉴햄프셔,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이런 백인 다수 지역에서 승리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이런 다인종 주에서 승리를 하는 거 이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 분포 현재 백인이 63%, 히스패닉 17%, 흑인 13%, 에이시안 5%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백인표가 가장 힘이 셉니다. 다수니까. 그러나 지금 소수계가 전체 표의 한 3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흑인표의 향배가 중요한 것을 요즘 우리가 선거전을 보면서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인구가 17%, 흑인보다 많지만은 그러나 정치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흑인보다 뒤지게 됩니다. 이 정치력 행사에 익숙하지 않고 세련되기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시안 그리고 코리안 물론 이보다도 훨씬 더 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 선거에서 인종적인 요소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에이시안, 코리안들의 정치력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또 우리 코리안들이 깨우쳐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요 언론들의 시선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가 있습니다. 금년 선거에서 표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요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반멕시컨 구호를 거칠게 내세우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백인들, 특히 불만층의 표가 트럼프에게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 현상인데 히스패닉 합법 이민자들 중에서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평년보다 14%나 증가했다는 통계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반 트럼프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 합법 이민자로서 귀화 시민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두 88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270만 명이 멕시컨입니다. 그런데 멕시컨 자격자 중에 36%만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비율입니다. 다른 민족은 이보다 훨씬 많은 68%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멕시칸들이 그만큼 시민권의 중요성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영주권으로 사는 게 불편이 없으니까 이런 태도지만은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으로는 정치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은 트럼프의 대히스패닉 발언 때문에 히스패닉들이 많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정치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패닉을 비롯한 여러 그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화이트하우스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히스패닉들의 대부분이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이민 그룹들도 역시 민주당 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 2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와 유니비전이 조사를 해보니까 라티노의 80%가 반 트럼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가 조직과 자금을 투입해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크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도 5개월로 단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이런 등지에서는 시민권 취득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정치적인 그 권력이 금년 선거 기간 동안에 역설적이지만은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크게 신장이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17%의 히스패닉 인구가 13%인 흑인 커뮤니티보다 정치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흑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민권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선거 이슈를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도 아주 세련되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새로운 시민들, 머리수는 많은데 이슈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서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반 트럼프 이 표만 찍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가 어떤가? 반세기 이상 시카고에 살아왔는데도 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서투르기는 히스패닉이나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몇 분이 주지사 선거장에 이제 가서 선거를 했는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투표를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잘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마음에 두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난 서정일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이게 주지사 선거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가 누군지 영어로 쓰면은 난 잘 모르겠다. 이슈가 뭔지, 어느 후보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투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30년 전에 벌써 한인사회가 투표인 등록합시다, 투표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큰 발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표에 임하려면은 최소한도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 박자는 이슈가 뭔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내 일이고 내 선거입니다. 내 세금이고 내 안보 문제고 내 도덕관의 문제고 내 최저임금의 문제고 내 금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잘 알아야만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후보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Who says what?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여러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정견이 무엇인지, 보수 측의 생각은 이렇고 진보 측의 생각은 이런데 찬성 반대의 원인은 이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무엇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이거다 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3박자가 맞아야만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인들의 정치력, 우리 표가 전체의 0몇 % 정도 되겠죠. As a group, 그룹으로서 대우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소수 중에 소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리노이주의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표수가 한 500만 표 정도 됩니다. 가버너 선거에서는 한 350만 표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이 지역구의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한 15만에서 20만 표 정도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가버너 선거에서 동원되는 정치 헌금은 얼마냐?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표가 몇 개냐? 우리의 정치 헌금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야말로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류 사회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데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lip service, 이게 자주 옵니다. 이 정치인들의 lip service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백 표 있다고 그렇게 크게 흥분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500만 표가 좌지우지하는 선거가 바로 일리노이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개개인이 스마트해지는 것,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3박자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자긍심이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4개주 예선, 미시간, 미시시피, 아이다호, 하와이 등입니다. 오늘 예선 결과 트럼프의 공화당 기성 정치권 공격의 피해 여부,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의 선거 전 지속 여부가 갈려지게 됩니다. 금년 선거 전에 라티노 시민권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라티노의 시민권 신청이 평년보다 14%나 증가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새로 생긴다는 계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때문입니다. 미군이 소말리아 테러 단체를 공격해서 150명을 사살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소말리아 정부와 공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은 무인 공격기와 함께 유인 공격기도 동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원 판사 지명 리스트가 6명 내외로 좁아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상원 인준 통과 경력이 있고 이념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후보 판사를 고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원 판사 지명을 반대해 왔습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마리아 샤라포바가 드럭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샤라포바는 세계 최고 부자 스포츠 워먼입니다. 그녀는 금지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어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클린턴의 지명이 안 될 경우에 대선 출마를 무소속으로 할 것을 고려해 왔습니다. 일리노이 예선을 일주일 앞두고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도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조사를 보면 민주당 클린턴 67%, 샌더스 25%, 공화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32%, 크루즈 22%, 루비오 21%의 순입니다. 9살 난 소년을 살해한 22살 남자가 1급 살인죄로 입건됐습니다. 22살 드와이트 본, 지난 11월 9살 난 타이샨 리를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피살자의 아버지가 갱 멤버였습니다. 웨스턴 애비뉴와 벨몬트 도로가 다시 어제 개통됐습니다. 웨스턴 애비뉴 고가도로 건설팀은 낡은 다리를 어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새 도로는 2017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67도, 수요일 내일 흐리고 비 63도, 목요일 역시 흐리고 비 51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51도, 토요일 흐리고 비 57도입니다.